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좀 보충이 되겠죠. 어제 좀 H백 시스템에 제가 좀 더 정신이 팔려서 카본 슬리브 로터도 조금 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데 어제 요 두 가지가 있었죠. 다이렉트 온 카본 파이버 슬리브랑 프레스 온으로 이게 찍어내는 슬리브죠. 카본 둘 다 카본을 쓰지만 카본 파이버를 쓰지만 어떻게 제조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temperature resistance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견디는 정도인데 지금 테슬라가 요걸 쓴 걸로 보이죠. 그나마 가격이 좀 이제 싼 이것도 만만치 않지만요. 하지만 이게 temperature resistance가 떨어져서 반드시 이 로터 안에 모터를 보면은 커퍼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전류를 흘려야 되니까 그거는 없앨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감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고RPM에 가게 되면 이 열을 받게 되고 그 열에 대한 리지스턴스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게 이제 분리된다고 이제 딜라미네이션 돼서 이제 깨지죠. 그거를 해결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 물론 이 회사 걸 썼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에 착안해서 테슬라만의 이제 노하우를 만들게 되고 이제 튜닝을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카본 파이버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레진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스트렝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맞게 그 원하는 스펙에 맞게 이제 레진을 섞겠죠. 그러니까 복합체다. 컴포짓인데 하이 템퍼레처 다 견디고 그러니까 템퍼레처 밴드를 올리고 스트레인 로드도 다 올리면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서 아마 이렇게 찍어내는 것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들이 목표한 그 적정 수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기술이죠. 이제 회사에서 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이제 계속 그나마 좀 싸게 유지하는. 그래서 이런 레진 같은 걸 섞는 게 뭐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섞었을 텐데 그리고 딜라미네이션인 걸 막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에폭시 접착제를 발라서 부을 수도 있지만 이거 하이스피드 견딘다고 하는데 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막 접착제를 하면은 금방 이제 열을 못 견디고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걸 섞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분들이 이걸 더 잘 아시겠죠. 이렇듯 이런 복합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걸 뭘 섞는 게. 요와 좀 비슷한 형태의 예로, 이렇게 차량용 예로 아마 테슬라가 이제 사실 오늘의 이제 화두는 경량화죠. 어제도 얘기했듯이 저런 카본 파이버를 쓰는 게 무게를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원심력을 거니까 이게 파워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으면서 덤으로 이제 가벼우면서 그래서 기어를 안 쓰고도 최고 속에 빨리 도달할 수 있고 복잡한 걸 다 날려버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키포인트는 경량화인데 예를 들면 차는 여전히 유리를 씁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일부 슈퍼카들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쓰죠. 폴리카보네이트를 쓰는 이유가 굉장히 트랜스페런트 아주 속이 잘 보이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유리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이걸 왜 안 쓸까요? 스크래치 리지스턴스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뭐 돌이 튄다라든지 이러면은 단순히 이제 글래스로 여기 이해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뿌에 이제 헤이즈가 생깁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면 경량화, 그러니까 수십 킬로를 유리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수십 킬로를 절약할 수 있는데 문제는 쓰시면 한 3, 4년마다 저걸 이제 갈아야죠.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되니까요. 이러면 이제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헤이즈를 막기 위해서 이런 스크래치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데 다양한 코팅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두껍게 코팅해가지고 내구성을 증진시키면 사실상 유리랑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삽질하는 거죠. 가격만 더 들고.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맞춘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스크래치 리지스턴스를 높이면서 가벼운 물질을 찾으면 좋은데 이것도 많이 발전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정이 늘면 가격도 증가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유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자동차 업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레이싱카 같은 경우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쓸 겁니다. 몇 번 안 쓰고 이제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잘 섞는 게 옵티마이즈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술은 다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뭐 되지만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하려면 커스트 세이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의 이런 고난이도 기술을 적용하는데도 굉장히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갔다. 그리고 경량화가 화두다. 그러면서 경량화가 또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드디어 12V 납축 전지를 버렸습니다.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작고 컴팩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만 세이브한 게 아니라 부피도 절약을 해서 점점점 그 내부를 심플하게 가져가는, 이게 정말 테슬라의 모터죠. 정말 내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플하고 가볍게, 그러니까 점점 이런 세부적인 것도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알고 보니까 쉬운 거지, 지금 기존의 차량,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은 어떨까요? 자, 샌디 멀러 분께서 포드 마기를 깠습니다. 깠더니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도 힘들고 뭐 여러모로 당연히 복잡해지면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 파트를 단순히 지금 이걸 모아서 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비가 떨어지고 주행거리도 떨어지는데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쇠생제동을 올려서 꼼수를 부렸다라든지 지금 내부 설계를 보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FSD가 아니어도 이미 전기차의 완성도, 이런 기술적 격차는 진짜 상당하다. 설계면 설계, 재료, 이런 부품까지 이런 거 하나하나 바꾸는 거, 리튬 아이온 배터리 12V짜리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미 납축 전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잘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 차량에 맞게 디자인한다라는 거는 프로토타입이나 쉽지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이런 세세한 거에서 엄청나게 난다라는 겁니다. 모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도 많이 나는데, 이건 또 언제 따라가려고, 이거 게임도 해야 되는데 참 격차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12V 배터리 이거 나가면은 차가 정지되죠.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도 초기 버전에선 에러가 많이 났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왜냐면 충전하다 12V 나가면은 차가 이제 완전 그냥 묶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초기에는 종종 발생했는데, 사실 매뉴얼을 보면 이 플레드 매뉴얼이 벌써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심지어 영상도 나왔죠. 그 플레드의 6 스타일 휠, 드라이브리스, 기어 없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놨는데, 사실 이런 매뉴얼을 보면 사실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들 매뉴얼을 보지 않고, 저 역시도 매뉴얼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지만 다 읽진 않죠. 왜냐면 거의 뭐 핸드북 두께가 장난이 아닌데, 근데 웬만큼 찾으면 해법은 다 있지만 요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소방관님들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제 보편화돼야겠죠.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은 이런 12V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제 매뉴얼 보면 웬만한 게 다 나온다.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격차.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정말 몇 수 앞이죠. 아무래도 자율주행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당연히 차가 더 주행하는 경우가 이제 많겠죠. 뭐 다 하진 않더라도 특정 구간을 뭐 차가 한다라든지 뭐 그럴 때마다, 혹은 서 있을 때 슈퍼차저 충전할 때라든지, 당장은 그렇죠. 이런 사이버펑크 같은 고성능 게임을 한다라든지 이미 그런 것까지 테슬라는 기반이 다 딱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면이면 기계적인 면,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거는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빨리 쫓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거 갔었어야 되는, 참 아쉽긴 한데요. 모델 X 플레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공개가 됐고 조만간 빨리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먼로 할아버지께서 차를 분해하셨죠. 그 분해했을 때 참 포드 마기가 많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폭스바겐 ID4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연기관 회사들은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옥타밸브에 비하면은 현격히 복잡하고, 이번 12V 배터리까지 아키텍처 차이, 뭐 세마이컨덕터 그런 칩 차이, 자율주행, 이게 지금 이 회사는 기술적으로 지금 멈추질 않고 여전히 급격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올해까지는. 예. 근데 소소하게 이제 조그만한 뉴스로는 신기한 게 모델 S 롱레인지에 제가 관심 있는 이 리프레시 롱레인지의 주행거리가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12마일이었고 공개된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조크로 일론 머스크가 420마일 뭐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405마일이 됐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405마일로 줄었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닌데 한 7마일 정도니까요. 근데 물론 아직 EPA가 공식적으로 테스트한 게 아니죠. 아직 차가 안 나왔으니까. 차가 나면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H백 시스템도 더 좋아졌고 여러모로 지금 증진이 됐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욕 스타일 휠 매뉴얼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도 조그맣게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 자동으로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로 시프트인데 그러니까 이 기어 셀렉터를 계속 자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메카니컬 파트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많은 입력은 결국 에러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컴퓨터가. 근데 이제 우려는 이게 오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차를 안 믿으면 터치 스크린으로 바꿔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100% 버그 프리라고 하는데 뭐 믿지 않으면 터치로 자기가 스스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보라든지 계속 이걸 다 알려주긴 합니다. 뭐 여기도 당연히 딥러닝이 들어와서 운전자의 패턴을 학습한다든지 근데 운전자가 꼭 학습한 대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물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옵션들을 다 존재하고 경보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기존의 오토파일럿 경보라든지 침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보 장치들도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믿고 써도 뭐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아직 예, 이걸 뭐 제가 접해보진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써고 있진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모습도 솔직히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반자동이죠, 완전히.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운전에 현재 딥러닝 기술로는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히 테슬라가 찝었다. 그냥 완전 자동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코봇이라든지 로봇과 사람이 협업한다라든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을 덜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운전도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걸 맞춰서 보조하는 거는 굉장히 잘할 걸로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물리 버튼들을 너무 많이 없애버려가지고 워낙 이 자동차 업계가 보수적이고 이런 거를 테슬라가 저희 최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마 일각에서도 당연히 나올 지금 그 다음 이제 후속 비판들 주류 언론들이 늘 그 하는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분명히 이거 오작동해가지고 이제 난리 나거나 이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제 급발진 같은 것도 심하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속도 제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속도 제한, 그러니까 알아서 리버스로 가는 거, 뭐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 이제 모두 바뀌면은 다 속도 제한도 걸려 있어서 다 이미 고려해서 학습해서 다 짜놓긴 했지만 예. 어쨌든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예, 부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에 위배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NHTSA를 찾아보니까 예, 이거 어쨌든 허가는 나 있더라고요. 예, 아무 문제가 없긴 한데 예, 부디 그런 오류 없이 예,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운전하는 걸 잘 적응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